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노동줄 휴가 휴일 보내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장 마감하고 일찍 이제 아이와 와이프와 함께 이제 나들이 좀 다녀오고 캠핑 좀 다녀오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고, 오늘 새벽에도 좀 등산을 다녀오면서 정말로 날씨 너무나 좋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미국 시장은 또 급락으로 마감을 했으니, 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또 신경이 쓰이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 범주 내에 시장은 움직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뭐 글로 남겨놨던 내용들, 그 지난 방송들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반도체 관련주 입장에서는 4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 SMIC 이슈와 더불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실적 발표만 하면은 거의 지뢰밭을 건너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구글의 실적 발표까지는 뭐 어찌어찌 해서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움직였으나, 그 외 모든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고 단 하나도 올라간 종목이 없을 정도로 실적 발표만 했다 하면은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미국 증시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FOMC 오늘 밤 새벽 2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뭐 사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버리면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급격한 조정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오늘 밤 미 증시가 마감이 돼야 저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냥 러프하게 깔아서 금리 인상 뭐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정도에서 끝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좀 더 보고 만약에 데이터가 더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금리 인상 카드도 우리는 염두에 두겠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면은 뭐 시장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장을 대응할 것 같습니다. 사우지가 뭐 선제적인 시장의 대응과 함께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좀 봤다면 연휴 전에 반도체 쪽은 피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군들에게는 사실 큰 영향은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네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이벤트는 마감을 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카페에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FOMC를 앞둔 미증시 2%대 급락 마감되었습니다. 미증시 실적 발표는 말 그대로 지뢰밭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 센터 투자는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팩트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월 발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이제 그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하고 대응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포보단 대응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딱 보시다시피 다 급락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이제 이거보다도 이게 이제 시간 외 미국 증시 시간의 모습이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하고 뭐 좀 빠졌는데 거기에 더 빠져가지고 뭐 9%대 시간에 빠지고 있으니까 대박 많이 빠지는 거고, AMD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6% 빠지고 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여전히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잘 나간다, 우리는 투자 더 확대하겠다,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 데이터 센터 쪽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조금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가 꼭 실적 발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차트 베이스에서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나스닥 기준에서 이 하락을 시작했던 강력한 이 음봉이 있죠. 음봉에 이 시작 전까지 주가가 거좀 올라왔다면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저항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정 부분 판단을 했으면 주의를 했을 것이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이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여기 보면은 정확히 깨고 내려온 자리, 이 갭을 만들었던 이런 자리, 여기에서 갭을 돌파를 했고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됐는데 이 자리를 한 번에 깨는 강력한 응봉을 맞았던 이런 구간들, 강력한 저항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면, 아, 시장 충분히 단기 반등도 셌겠다, 일정 부분 누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국내 증시는 정확히 선을 하나 그어놨죠.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이 기준선 저항에 맞을 것이고,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이 저항권에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구간들이 강하게 깨지고 내려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형태의 이 차트 패턴을 그리고, 이 강력한 하락에 강한 반등 이후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지지와 저항의 선이 여러 번 반복된 자리는, 이게 지지가 됐을 경우는 강한 지지의 구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지지의 구간을 강하게 이탈했을 때는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명확했던 자리에서 나온 조정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 아래 구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조정 시 여전히 그냥 좋은 종목군들 매수 관점에서 보면 된다. 지금의 시장을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급락을 시키고 뭐 자시고 할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일단은 오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증시 열리면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시장에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중심 이슈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아서 그런 종목이 내려오면은 나는 잡겠다라는 정도로 시장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뭐 그냥 쏘쏘했어요. 뭐 특별하게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그렇지만 양시장 다 뭐 상승 종목수 조금 많은 상태에서 좀 움직였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좀 무거웠죠. 차영 초반에 이렇게 좀 올려놓고 뭐 수급적으로도 약간 약한 흐름에서 장 후반에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미증시에 대한 선 반영은 있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은, 단기의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일부는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금일은 노동절 휴일을 보내고 있는 즐거운 날인데, 참 미증시가 이래서 썩 달갑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아마 이전 제 글을 보셨다면 어떻게 뭘 대비하셨을지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실적 발표, 지금 굵직한 회사들 보면은 여기 실적에 대한 회사의 이 컨콜 내용들을 제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 마이크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시장 컨센 대비해서 올렸는데요. 문제는 항상 성장주는 이 성장의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안 좋았다가 올해 서프라이즈가 터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막 50%, 60%, 70% 이런 성장을 시장은 바라죠.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 슈퍼컴퓨터가 10배가 올랐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380% 오른 거는 주가 대비해서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면 생각이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죠. 지금의 하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거는, 아, 성장의 속도가 약간은 늦어지네. 근데 얘네 뭐야?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네 하는데, 이게 CEO가 나와서 지금의 성장이 수년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몇 분기는 좋은 시절을 보낼 것이다. 이게 참 애매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딱 이 부분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시킨 큰 이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AMD도 기존 GPU 35억 달러 올해 예상 매출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10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35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상해. 이것도 그러면 다음 분기도 10억 달러, 그 다음 분기도 10억 달러, 그 다음에도 10억 달러,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존은 괜찮았어요. 아마존은 괜찮았고 데이터 센터 투자 더 늘 것이다. 이번 분기의 투자가 가장 적은
투자였다. 계속 늘어날 것이다. 아주 흥미롭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데이터 센터 쪽은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느냐의 정도의 차이일 뿐 주정시 잘 매수하면 돈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종목별 편차도 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고민해 가면서 저도 트레이딩하고 매매하고 할 예정이고요.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도 나왔죠. SSD SSD의 물량이 작년보다 80%가 늘 것이다. 이게 팩트인데 데이터 센터다. 이것도 팩트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중심이다. 이거는 팩트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FOMC를 앞두고 오늘 밤 결과를 보고 미증시 마감을 봐야 내일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하면 충격이 조금 있을 것인데 그로 인한 엄청난 하락은 조금 저는 없을 것 같다. 데이터를 좀 더 보면서 하겠다 이러면은 당일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일의 하락은 닉 티마리우스의 상방 리스크를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 한 방에 시장이 급락한 거기 때문에 상방이 없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현재 급등했던 이 채권 금리도 또 정상화 되겠죠. 일단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시장이 요동을 쳐버리기 때문에 다시금 2년물이 5%를 넘었죠. 이게 문제가 좀 됐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당시온 채권이 안정화되는지 분명히 체크는 해야 된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국장의 경우 화요일이죠. 화요일 반도체는 주의를 2차 전지는 당연히 테슬라 상승은 자율주행이지 전기차 판매가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시가에 사버리면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매도가 답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2차 전지 셀 기업들 여러분들 컨코를 다 봐야 됩니다. 예? 내가 2차 전지 투자를 하면 내가 반도체 투자를 하면 다 이 리드하는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봐야겠죠. 지금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 SK-온 수율이 90% 나왔는데 가동률이 50%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를 계속 하겠냐 이거죠. 투자가 지연되고 그러한 우려감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뭔가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다시 걸릴 때 주식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해야 박스권, 잘해야 기술적 반등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판이 변하면 그때 봐도 늦지 않겠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보수적으로 그리고 늦게 시작한 SDI가 가장 양호한 실적이고 선방한 결과겠죠. 이쪽은 여전히 천천히 국내 관광객 유입이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됐다라는 보도와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 그리고 5월 1일부터 중국은 이제 노동절 한 보통 예전에는 거의 2주였는데 지금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본의 골든위크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소비주 굉장히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다음 주 그 정도 선의겠거니 생각을 하고 완벽한 주도 섹터는 아니에요. 완벽한 주도 섹터는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구나 정도 생각해서 종목군들 봐보면 되겠다 싶고요.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린 컨콜 내용에서 SSD 전년 대비 올해 80%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종목군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지지부진한 상태에서도 삼화전기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올려버리는 파격적인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도 나왔고 한양 디지텍 그냥 삼성과 함께 가는 종목이니까 추후에 조정 받더라도 이들 종목은 대장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좀 거래 터졌던 YC의 FSD 정도 생각하고 유리기판 그 다음에 실적 좋고 나쁘지 않은 하나 마이크론도 저는 계속 관심 있게 생각하고 일부 물량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HLB 5월달에 5월 16일 결과 발표를 이제 2주 앞두고 있고요. MSCI 이제 철계에 들어갔죠. 이쪽도 2주 남은 상태고 아스코 몇몇 종목군들 매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5월 3일 코드 X 공개가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느낌과 촉은 그래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제가 전날도 관심 갖고 본다. 매우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최종 수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거는 공시와 가격이 나오겠죠. 아주 베리 나이스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데이터 센터 구리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주가 강세를 보인다. 변압기는 추후 이러한 부분에서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정도에서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으니 계속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지난번에 이 신고가 뚫고 급락을 시켰던 이 12 전환 물량이 최종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또한 이 사모펀드에서 장기적으로 함께 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회사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발표될 이 밸류업 초안 세론 안 나오면 다행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메리트가 안 느껴져요. 그 다음에 조선 기존에 강했던 몇몇 종목군들 언급드려 놨는데 주정시 매수할 종목군들 잘 챙겨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든의 마리아나 발언 이로 인해서 일부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시장 급락장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월요일날 갭 뜨면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작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는 봤으니까 종목군들을 보면서 넘어가죠. SK 하이닉스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 형태에서 개파락 쪽 나오겠죠. 일단은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딱히 메리트를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더 화려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바닥권의 종목군들이 더 화려한 시세를 좀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는 당연히 필옵틱스라든지 유리기판 쪽 종목군들 이 시세 옆으로 기고 있는데요. 계속 체크해 보면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JNTC 라든지 종목군들 계속 체크해 놓고 신경 쓸 것 같고, 최근에 좀 강했던 YC 좀 조정이 얼마나 나오는지, YIK죠. 조정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체크해 놓고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YC 강하게 올라왔는데 조정을 좀 받는다면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겠다. 눌림으로 한번 신경은 써볼 것 같다 정도. FSD도 지금 삼성발 EUV 팹리클 공급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서 계속 시세는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개인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좋을 종목인데 종목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점은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 다시금 이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 지켜만 준다면 돌아가면 쌍바닥이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셔도 무방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의 이오테크닉스 얘도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거라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 혹은 옆으로 횡보하는지 이 정도 선에서 반도체는 마감을 하고요. 2차 전지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계좌 2개로 금요일날 좀 잡아서 넘어왔는데요. 시가 얘는 그냥 시가에 매수를 했었고, 계좌 하나는 얘는 종가에 베팅을 했었는데요. 보면 아침에 시가에 산 거는 이제 두 번째 할 때 이렇게 해서 팔고, 시가에 샀던 것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중간에 10시에 콩콜에 이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재미없었죠. 2차 전지도 약세였고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대응을 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전고체는 추후에 한번 볼지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에코앤드림이 시간 외에서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과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은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해놔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 그 유상증자가 나온 것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생각을 하고 좀 봐봐야 되겠죠. 기준봉, 지지와 저항 혹은 이런 갭 구간 여러가지 범위를 생각을 해놓고 좀 본다면 메리트 있는 가격은 이 자리, 여기 지지와 저항은 시간의 가격인데 아침에 갭 하락 이후에 기울적 반등하고
다시 밀려버릴 수도 있다 정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10% 12, 3%죠. 12, 3%에서 만약에 한 20%까지 떨어진다, 이 자리는 받아본다 정도 생각은 해보고 좀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는 이 정도 보고, 중앙첨단 소재도 조만간 이 대량의 12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급락 나오면 그때 보면 해볼만 하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선 변압기 들어가기 앞서 선익시스템은 뭐 3월 달에도 저는 이 종목으로 상당한 뭐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계속 이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저한테 좋은 종목이고, 여기 잘 물량 사서 뭐 재료 떠서 시가 갭 상승할 때 뭐 시가 사서 뭐 바로 팔고, 눌림은 제가 뭐 기준 가격을 정해 놨기 때문에 사고 6만원 위에 넘어갈 때 좀 팔고, 여기 밑으로 쭉 받아서 이 아래는 좌우지간 다 받아가지고 뭐 분할 매도 하다가 뭐 여기서 이제 59,700원, 59,500원 돌파할 때 물량 더 받아가지고 팔고, 시간에 첫 타임에 잡아서 또 시간에 막 타임에 또 매도까지 했으니까 이 종목으로는 거래를 화요일날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료의 가치와 크기를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 오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종목보다 더 큰 재료를 가진 이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 큰 재료를 가진 종목은 없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월요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에서 리포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익 시스템이 진짜 수주를 한 거라면 굉장한 일입니다. 왜? 캐논도 키가 경쟁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캐논도키만 했던 독점 구조를 깬 경쟁사가 돼버리는 거고, BOE로 납품을 했다라는 거는 애플이 승인했다, 오케이 했다라는 거고, BOE에 납품이 들어갔다면은 LG 디플에도 들어갈 수 있다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급사가 이게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면, 매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00억 하는 회사가 아주 간단해요. 주식 보는 게 700억 하는 회사가 600억 하는 회사가 이게 1200억이겠냐고, 한 대당 3000억이면 이 판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 판이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굉장한 포텐셜이 터져버렸어요 이 종목에.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도 아마 이 종목을 잘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 올라가면서 뭐 삐아라든지 뭐 상한가 들어왔는데, 사실 뭐 종목을 제가 이 삐아를 알지를 못하니까 매매를 안 했고, 뭐 마녀공장 조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사실 돌파 매매 5장에 조금, 그래서 조금 하고 말았네요. 이거는 뭐 장중에 이제 힘이 셌기 때문에 거래대금 보더라도 명확하게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매매한 거고요. 일단 뭐 한번 지켜봐야죠. 3천억이 터졌으니까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 딱 그 정도 선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 옆으로 기고 있는데 박스권 흐름 예상하면서 뭐 60일선 첫자리라든지 뭐 이 정도 선에서 볼 예정이고, 오스코텍 시기를 기다리면서 급등할 때 까지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뭐 GI 이노베이션 뭐 이 구간에서 박스권 하지 않을까,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로 대응해 볼 생각이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날 하루 정도 더 빠지고 올라갔다면 저는 분명히 잡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올라가서 가격적 메리트 없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S바이오 메딕스 이때 하고 한 번 더 빠지면 바로 낙주하면 좋은데 길적 반등하고 또 밀렸죠. 그러면 N파동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이 밀리는 거 생각을 하면서 5월달 뭐 승인이라든지 5월달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는지 정도 체크하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뭐 이거 말고도 수많은 종목군들이 존재하겠죠. 뭐 일일이 다 언급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천천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 낼 만한 종목은 저는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수익 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보면은 금요일날 KBI 메탈 처음에는 수익 잘 냈어요. 뭐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사서 반 팔고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 추가 매수해서 상한가 직전에 팔았으니까.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물렸을 때 비중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론적으로 손실로 수익이 손실로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뭐 시장 안 좋은데 뭐 JLMMI 신규 상장주는 항상 이런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10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뭐 큰 손실은 아니지만 기준점 명확하죠.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선절이다. 매매할 때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두 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대신은 손절은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뭐 다음 주에 이제 전력 관련해서 삼화전기라든지 지금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간 종목군들 뭐 단기간에 급락을 했을 때 눌림 정도 고려를 하고 좀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하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